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자연재난 예방과 복구 활동을 하는 민간 조직, 바로 자율방재단인데요.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천안 목천 자율방재단의 솔선수범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대규모 수해를 입었던 천안.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5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정부로부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목천읍도 주택과 차량 침수 등 큰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3년 전의 악몽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상황.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침수 등 재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래 주머니 제작에 나선 겁니다. 한번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동네 마을 저지대 침수 지역에 이 모래주머니라도 갖다가 보호막으로 막아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모래주머니만 2,500개에 달합니다. 단원들은 이 밖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목천읍을 재난재해가 없는 지역을 만들까 해서 지금 현재 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금 마련으로 또 마늘도 한 200평 가까이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도 마련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줄 예정이고요. 오는 7월이면 출범 1주년을 맞는 목천 자율방재단. 신생 조직이지만 다른 단체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목천 자율방재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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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확진 사태와 관련해 충남도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천안 지역 유흥주점 한 곳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지난 12일 경찰과 지도 점검을 벌여 문을 연 업소 한 곳을 적발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명령을 어긴 영업주와 이용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주변은 24시간 단속을 유예합니다. 이 지침은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계속됩니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0곳도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낮아질 때까지 무료로 개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불법 주정차가 원인이죠. 천안시가 최근 남산초 주변에 있던 노상 주차장을 모두 없앴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남산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얼마 전 30명 규모의 노상 주차장을 모두 없앴습니다. 지난 2011년에 마련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칙에 따르면 스쿨존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선 안 됩니다. 또 이미 설치된 노상 주차장도 폐지해야 합니다. 한참 전에 없앴어야 할 불법 시설이지만 최근 민식이법을 계기로 정비에 나선 겁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서 중앙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노상 주차장 30면을 제거하게 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해서 제거한 내용입니다. 노상 주차장을 없애면서 도로는 넓어졌고 교통 흐름도 좋아졌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된 셈입니다. 그러나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 표시를 지우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를 해놨지만 버젓이 그 위에 차량을 세워놓기도 합니다. 천안시는 노상 주차장 폐지로 주변 상인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건 사실이지만 안전이 우선인 만큼 양해를 당부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그런 시기인 만큼 저희도 상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이 충분히 또 시설물 정비와 함께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매주 수요일마다 스쿨존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주차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양 원도심과 배방 지역에 모두 1,100여 면의 주차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양 전통시장 주차타워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차 공간 170여 면이 확보됐지만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여기 말고는 될 데가 없어서 이제 계속 여기서 몇 바퀴 이제 돌다가 나오면 경차라 그냥 요 근방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거의. 이처럼 온양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난이 계속되면서 아산시가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섰습니다. 시민로 인근에 오는 2022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건립되는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에 주차타워를 포함해 주차 공간 216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 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CC 설계 등을 거쳐 내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배방읍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타워도 건설이 한창입니다. 지상 4층 규모의 175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올 하반기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배방 북수지구 100면, 공수지구에 160면 규모의 주차시설이 올해 말 준공됩니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온양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110면의 주차 공간이 조성되며 용화동에도 내년까지 95면씩 2개의 주차시설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추진 중인 주차타워 사업은 총 7개 사업 1,123면으로 온양 원도심에 5개 사업 688면, 배방읍에는 2개 사업 1,000개 지구에 435면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 시설의 경우 모두 유료로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아산시는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인근 상권과 협의해 무료 이용 시간을 도입하는 등 운영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복지 분야 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은 현재 21,487명에게 85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해 98%의 지급률을 달성했습니다. 저소득층의 한시 생활 지원 사업의 경우 전담 TF 구성을 통한 역할별 협업으로 전체 99.8%에 해당하는 14,768세대에 6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조선시대 세금 창고였던 아산 공세 고창지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산시는 발굴 조사를 시장으로 공세 고창지에 대한 복원과 정비를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충청도 40여 개 군현에서 조세로 낸 곡식을 저장했던 아산 공세 고창지 터입니다. 1523년 중종 때에는 조세미 보관을 위해 창고 80칸이 축조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조세 운반 제도와 관련된 창고로 주변에 성곽이 축조된 것은 아산 공세 고창지가 유일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세금을 이제 선박을 이용해서 운송을 했는데 공세고창지는 주변 지역으로 성곽을 둘러놓은 독특한 특징을 좀 갖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조창 자체가 폐쇄되면서 현재는 민가 등이 들어섰고 조세 운송을 담당했던 해운 판관들의 덕행과 선정을 기리는 비석만이 이곳이 고창지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세 곡창지 성벽 절반은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성벽도 원형이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역사적 의미가 큰 공세 고창지의 복원과 정비를 위한 발굴 조사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는 지난해 시굴 조사에서 건물지와 기와가마 등이 확인된 곳으로 2달 반 동안 진행됩니다. 공세 고창지의 시대와 구조, 성격 등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고학적인 발굴 조사를 시행을 하지 않아서 공세 고창지의 정확한 구조나
시설물에 대한 배치 형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는데 근본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공사 고창지의 어떤 시설물의 배치라던가 구조, 규모 등을 좀 정확하게 복원해 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세 고창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아산시는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공세 고창지의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성곽 복원 등 종합 정비를 통해 공세리 성당과 함께 역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종합대학이 별도의 부지에 입주하는 단독 캠퍼스 조성은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공동캠퍼스와는 달리 장기간 빈 부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 세종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4-2 생활권에 있는 대학 부지입니다. 전체 160만 제곱미터 규모로 계획됐지만 현재는 3개 부지로 기능이 쪼개진 상태입니다. 가장자리에 위치한 29만 제곱미터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기능이 전환됐고 가운데 60만 제곱미터는 공동 캠퍼스 조성이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1만 제곱미터는 단독 캠퍼스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 단독 캠퍼스 부지입니다. 3개 부지 중에서 가장 넓은 7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아직까지 입주를 확정 지은 대학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국내외 17개 대학과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지만 대부분 유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축소로 대학들이 캠퍼스를 건립하는 데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역시 지난 2014년 약학대학을 행복도시로 이전하기로 하고 교육부로부터 이전 승인까지 받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의 현 주소는 행정대학원 이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합의각서 협약식에 참석했던 이춘희 시장도 이러한 과거를 언급하면서 대학의 전향적인 변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으로 그때 얘기가 됐었는데 그 생각 잊지 않으셨죠? 좀 상황이 달라지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수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금 과감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는 종합대학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대학의 정원과 예산 확보에 대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부처의 정책 결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자원봉사와 농촌 인력 중개 창구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의 한 복숭아밭. 복숭아의 크기를 크고 고르게 도와주는 열매 속기가 한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진 농가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나선 겁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서서 작업하는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어려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봉사자들은 보람이 더 큽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못 들어오고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좀 뭔가 좀 해줘야 하는데 함께 동참해서 어려운 걸 좀 타파를 해주면은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동참을 했습니다. 배와 복숭아 농가의 경우 5월부터 6월 말까지 열매 속기와 봉지 씌우기 작업으로 한창 바쁠 때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시민들이 또 관심도 갖고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지속적으로 한번 해주신 분들이 또 경험 삼아서 또 경험을 얻었으니까 좀 더 좀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이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 역시 농가 돕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현재 시청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시민 791명이 농촌 돕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6월 말까지 농촌 인력 중개 창구를 운영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들에게 연결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농촌 고령화와 또 외국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한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와 세종경찰서가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매주 2차례 이상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동점검반은 무작위로 선정한 자가격리자를 불시에 현장 조사할 예정이며 특히 안전보호앱상 이탈 이력이 있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되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들어 세종시의 성장 기조는 중앙행정 기능에서 자족 성장 기능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조상호 초대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제적 자립을 꿈꾸고 있는 그가 세종방송 시사토크 견제구에 출연해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김우순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세종시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경제적 자립을 강조해온 조상우 부시장. 이젠 도시가 행정수도 건설 단계를 넘어 자족적 성숙 단계를 넘어서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며 경제부시장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장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경제적 기반을 좀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이제 4월부터 경제부시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조 부시장은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에 걸맞은 3가지 산업을 강조했는데 행정도시 특성을 살린 공공정책과 관련한 마이스 산업을 비롯해 박물관단지 조성 등을 통한 문화예술관광산업의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세종시에 특화된 스마트시티 산업을 지역 대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고 새로운 기업들을 일으키는 아주 좋은 계기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스마트시티 산업이 우리 세종시 성장의 중추가 됐으면 좋겠다.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대안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전국 유일의 광역과 기초행정을 보고 있는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봤습니다. 우리 독자 모델에 걸맞는 세수 추계가 사실은 아직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방재정 자문회의라는 것을 최근에 신설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이 지방 국세를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한편 경제가 살아야 세종이 산다는 주제로 조상호 경제부시장과 함께한 시사토크 견제구는 오는 16일 오전 9시 SK 브로드밴드 세종방송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 명운을 쥐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소위 세종시 3법이 끝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21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한다는 계획으로 그만큼 두 국회의원 당선인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주민자치 기능 확대를 비롯해 시의 재정과 조직 특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지만 20대 국회에서의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과
세종시의 지방법원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 설치 개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 세종시 3법은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간 만큼 이제 관심은 21대 국회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 고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이들 3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재발의될 수 있도록 세종시 2명의 당선인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당선인도 이들 법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충청권 당선인들과도 잘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나 이제 유지하게 되고 또 기타 등등 하게 되면 많은 법안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 얘기는 당선인과 제가 충청권을 일단 결집을 하고요. 이번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해서 28석 중에 20석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여하튼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여당의 지난 총선 승리로 단독 법안 처리까지 가능할 수 있게 된 만큼 21대 국회에선 세종시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당의 절대 다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 국가개혁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이나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말 힘있게 추진해 나갈 좋은 정치적인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세종시는 오는 15일 두 당선인이 참석하는 민주당 세종시당과의 당정 간담회를 열고 주요 법안 발의를 비롯한 국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도 풀지 못했던 난제를 21대 국회에선 세종시의 두 당선인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